제10회 시작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구수한 군밥 냄새, 달짝지근한 빵 굽는 냄새, 새콤달콤한 사과 냄새, 그리고 극장에 들어서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 냄새, 세상 냄새. 자, 극장에 찾아가는 길에 맡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가을 냄새가 우리들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막전막후와 함께 가을의 냄새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패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전국구 비평가 이쌤 오셨습니다. 네, 전국구 이은결 이쌤입니다. 죄송합니다. 폭날 뻔했어요. 네. 아니, 그런데 백쌤은 회차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시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요? 예. 가을의 힘입니다, 선생님. 그럴까요? 남자의 계절은 맞나 봐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옥수수 떨어지는 똑소리 비평가 우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구 평론가 우세입니다. 특정 지역구 어딘가요? 서울입니다. 서울. 자, 서울 특정 지역구 비평가. 우리 진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국도 너무 서울 중심에 있고, 네. 평론도 서울 중심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정말 예술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지금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예. 온 공연은 우리도 한번 달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좋은 공연 오면 반드시 우리 연락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예. 자, 오늘도 남쌤이 안 오셨어요. 남쌤이 연습 때문에 안 오고, 또 오늘도 안 오셨는데, 안 온 이유가 따로 있죠. 네. 지금 남쌤이 공연 중입니다. 트랩이 지금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상연 중이거든요. 이게 날짜가 7일부터 30일까지 7일부터 30일까지 트랩 S시어터에서 공연 중이니까요. 여러분 남샘 보고 싶은 분들은 당분간은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 것은 어떤 질문이냐. 평론가하고 창작자하고 친해지면 이런 점은 좋은데 이런 점은 좀 안 좋더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점은 일단 이렇게 그 작품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동지의식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막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끝나고 그냥 오기 바쁘거든요. 인사도 잘 안 하고 오는데 혹여 이 공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좀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진짜 진정성을 다해서 저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전화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좀 이렇게 귀가 열려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그 친구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물론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럴 적에는, 나도 연극에 뭔가 글이 아니라 진짜 기여하고 있구나 하는 약간 자존감이 생긴다고 할까요? 읽어주지 않는 리뷰만 줄창 쓰다가 이렇게 되면, 그래, 이게 나의 기쁨이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 뭔가 제가 이 연극 현장에 요만한 예. 쌀 한 톨만이라도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네. 예. 그럴 때 저는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평론 쓴다고 진짜 몇 날 밤을 새가지고 썼는데 안 읽어주잖아요. 창작자들이 심지어 창작자 당사자조차도 안 읽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글 썼는데 읽어보셨어요? 예, 뭐요 그러면서 막 눈만 이렇게 땡글땡글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주 민망한 경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좀 나쁜 거는 좀 친해지면은 오히려 비평 쓰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저 친구가 얼마나 어떤 환경에서 뭘 하는지를 아는데 본대로 그대로 쓰는 게 사람인지라 그래서 이렇게 좀 피하게 되는 것. 그리고 쓰고 나서도 스스로 이게 객관적인 건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에 의해서 뭔가 내가 휘둘린 건지를 자꾸만 검열하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쵸. 그놈 정 때문에. 저희 평론이 완전 객관적일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안 쓰려고요. 친한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예. 우쌤은 어떠세요? 그 친해진 창작자들보다도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 작업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안 좋은 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공연 정보를 좀 남들보다 빨리 안다. 그 다음에 공연하고 나서나 공연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야. 그래서 공연 진짜 막전 막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네요. 야, 맞아요. 그게 진짜 막전 막후인데. 아니 우리 이 막전 막후도 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뒷담화하는 어떤 시간도 이벤트로 한번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연출가를 이렇게 소주를 석 잔 먹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런 이야기 술술 하지 않을까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들으면 또 안 보이는 것들이 또 보이게 네, 네. 되잖아요. 또 그런 재미가 더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들도 연극 보는 사람들 나기 공연 보고 나면 공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창작자들이 끼게 되면 훨씬 더 재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 그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안 좋은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눈치가 없는 성격이어가지고 저는 공연을 보면은 그냥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별로, 좀 별로라는 말은 네.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보고 나서의 그 감상을 저는 그냥 바로 얘기를 속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말 아닌 척하고 있으면 더 분위기가 어색하게 해지기 때문에, 나와서, 템포가 좀 느리다, 막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장면은 되게 좋았다. 근데 다 좋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좀 그렇더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 연극 보고 나와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로 기다릴 때. 그때 그냥 초장이 해버리는 스타일이고. 예. 리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있나 없나가 더 중요하지 별로 이렇게 상대를 가리진 않는데 대신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친하지 않거나 좋아하지도 않는 관계에서 부정적인 리뷰 자체를 안 쓰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애정이 있거나 좀 이러면, 뭐 좋든 싫든 리뷰는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저는, 잘 모르거나, 뭐, 굳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더 리뷰를 잘 안 쓰게 되는 근데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약간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어떤 배우 겸 연출가가 있었어요. 근데 공연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은 배우 말고 연출만 해라. 이거 제 진심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분이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왜냐하면 자기는 연출을 안 하고 배우를 하고 싶은데 그래갖고 저를 평생 뭔가 이렇게 피해 다니는. 피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봤던 그것을 야리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나 하고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선생님이 너무 눈치 없게 그때 상처를 잊지 못하는 거야. 야,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도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거예요. 나중에 계속 다 눈치 없이. 업보로 쌓여가지고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끝나면은 그냥 제일 먼저 나와갖고 도망치듯이 피해와요. 정말 우쌤은 정말 다이렉트 직설. 정말 한번 걸렸다 그러면 옥수수, 우수수 날아가는 말씀을 잘하십니다. 예, 저는 제일 좋은 점이 공연 중에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 해석이 안 되는 부분, 그걸 나중에 물어볼 수 있다. AS가 된다. 그 점이 너무 좋고 좀 안 좋은 점은 마찬가지인데 뭐 이렇게 공연 끝나고. 이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후다닥 극장 밖을 나오는 순간. 물론 좋은 공연이면 뭐 펑 내주고 싶고, 뭐 그렇지만, 이게 아닌데 싶은 공연을 만날 때, 이제 나중에 극장 나올 때, 그 몇 발자국이, 지하철 타기까지 몇 발자국이 너무 무겁고 긴 길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막점 마쿠는 월간 웹진 오늘의 서울연극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무료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TTISKR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점 마쿠 1부는 연출가를 모시고 공연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제 10회, 어느덧 10회예요. 저희들이 시작할 때 10회까지 해보자 했는데 드디어 10회 왔습니다. 10회 원픽 공연 극단 오늘도 봄에 부서진 풍경입니다.
자, 이 자리에 부서진 풍경 연출 최소 연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작 집단 오늘도 봄이라는 집단에서 연극하고 있는 최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공연은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6일까지. 예, 네, 한 지금 11일까지.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입니다. 네. 예, 이 방송 보시고 정말 이 공연에 호기심 가시는 분들은 꼭 공연 예약해가지고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부조리극 치고는. 예. 오늘 그 주제가 그거예요. 벌써 평가 끝났나요? 네, 부조리극을 저희들이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부조리극을 잘 설명하고 이 공연을 맛볼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저 마음이 사실 무겁습니다. 예. 자, 이게 부조리극이 어떻게 보면 2500년 긴 연극 역사 중에 가장 늦게 태어난 막둥이. 네, 그쵸. 최근에 태어난 장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뭐 1950년대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한 70세밖에 안 되는 연극 할아버지에 비하면 정말 젊은 장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장아장 걸어다닐 나이에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아장아장 걸어다닐 나이에 계속 아장아장 걸고 다니고 있는 장르가 그렇게 크게 진화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꾸준히 뭔가 계속 우리 밑바닥에서 우리를 툭툭 건드려주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쌤들 이 부조리극의 뭐 느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징,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부조리극이 50년대에 이제 처음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어떤 세계에 대한 인간에 대한 낯선 감각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지금 뭐 포스트 모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지금에는 부조리적인 감각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지. 별로 이렇게 뭐 새롭다기보다는 너무 익숙한 감각으로 들어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부조리 세계화 되어 버렸다. 지금 그 감각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부조리극이 좀 지금 하기 땡땡하다면 그 이유는 그 감각이 너무 낯설거나 새롭지 않기 때문에 그치. 그게 어지간히 잘 해석하거나 형식화하지 않으면 되게 좀 진보해 보이고 올드해 보일 수 있는 게 저는 또 부조리극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는 부조리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세계를, 부조리극 이전 세계와 부조리극 이후 세계를 나눴다. 옛날 사실 조금 더 역사를 조금 더 앞에 가보면 서사극이라는 그 장르가 연극의 형식을 그 서사극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면 부조리극은 연극의 내용적으로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야심찬 그 발돋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일종의 목적론적 세계관의 붕괴. 우리가 태어난 넘어갑니다. 근데 벌써부터 어려운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어떤 의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마련인데 이 부조리극에서는 우리가 태어난 의미도 없고 그렇지. 우리는 목적 없이 그냥 세상을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견뎌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저는 부조리극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목적론적인 의식이 목적 세계가 사라져버렸다. 목적 지향이 사라져버렸다는 거. 예. 이 작품에도 그런 거를 암시하는 소재나 주제가 상당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예. 네, 선생님은, 일단 작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작가. 네, 제가 이 베스야쿠 미노루 이분은 1937년에 태어나서 202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1차 대전 이후에 그 일본의 제2차 대전 패망을 겪고 그리고 그 전후에 일본을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해온 그런 예. 작가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분은 일본에서는
사뮤엘 베케트라고 불릴 정도로 그 부조리극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부조리극 대가로 이미 네, 정평이 난 네. 분이군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낯선 작가는 아니에요. 아. 지난 우리 팟캐스트에도 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송선호 연출이 세상을 편력하는 두 기사 이야기. 이건 돈키호테에서 이렇게 예, 예. 출발한 그 작품인데 이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김광포 연출이 그 조반니라는 예. 것을 해서 저는 이 공연을 되게 재미있게 봐서 이제 지난번에도 추천을 드렸었던 건데 최근에도 그 58번 국도에 있는 뭐 김재웅 아주 젊은 연출이 오징어 지우개 같은 이분 작품을 아직도 동시대에도 이제 연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조차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의 작품 세계는 일단 우리 이번에도 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아주 전형적으로 부조리극이에요. 예, 예.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되게 웃음으로 전환시키는 그 구조가 특징입니다. 우리 공연 보면서 관객들 막 깔깔깔깔 막 웃었던 예. 그 기억이 나는데 예. 이게 아마 이 작가가 갖고 있는 그 원작 대본에 물론 이제 뭐 이따가 연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아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실존적 본질을 이야기하는 그런 블랙 코미디의 대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기시다 희곡상, 기노쿠니야 연극상, 요미우리 문학상 등 그 일본에서는 아주 이렇게 평가받는 그러한 물론 희곡만 쓴 분은 아닌데 그러한 작가라고 합니다. 예. 네. 우리나라도 사실 부조리극 전통이 꽤 네, 강하고, 강하죠. 예, 널리 퍼지지는 못했지만 꽤 의미 있게 이어지고 있다고 근데 저는 볼수 좀 있죠. 그건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부조리 극이라고 명칭하기는 어렵지만 예. 우리 삶이 워낙 부조리해지니까 부조리적인 작품, 부조리성이 강한 작품, 리얼리즘일지라도 드라마 예. 연극일지라도 이런 게 우리 연극계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런 부조리성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삶의 부조리, 뭐 네, 아까 네. 오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과 세계가 부조리하게 되어 있고 또 그걸 어떤 특정 작가들은 전문적으로 부조리하게 그리고 있다. 뭐 이근삼 선생님이라든가 그쵸. 예, 네. 박주열 선생님, 뭐 네. 최근에 이현아 선생님, 최근이라고 하기는 너무 죄송합니다. 최근 아니고.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게 정말 몇 년 이미 지나버렸지만 그 이미경 작가의 그게 아닌데라는 작품. 네, 네. 그 작품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그게 우리나라 부조리 전통이 어느 정도 끊어진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미경 작가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유럽 부조리극 못지않는 수준 높은 부조리극을 보여줘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예. 그때 그 마지막 그 취조 장면에서 윤상아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가고 그 코끼리 예. 이 연기할 적에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공연 다시 보고 싶네요. 아무튼 뭐 근데 저희들끼리만 떠드느라고 연출가님이 지금 입에 지금 방청 막 근데- 거미줄이 맞췄어 입에. 죄송합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최숙 연출가님의 작품 세계를 보면 약간 좀 부조리극하고 전혀 이렇게 상극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되게 부조리성이 강한 작도하거든요. 예. 연출이다. 예. 부조리에 대한 어떤 그 예. 접근성이 좋은. 근데 꼭 부조리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보는 그 최수웅 연출은 도대체 개인적으로 이 분방한 상상력의 끝은 어디일까 궁금해지는 연출이다. 예. 그걸 좀 약간 거칠게 이야기하면은 또라이 연출이다. 자, 본인의 또라이적인 성격을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게 됐고 왜 연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막점 맞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실 저희 이제 함께 했던 배우 그 고병택 배우님이 예.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재밌는 작품이 있는데 한번 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본을 읽어봤었고 저희가 그 극단에서 좀 그 매월 희곡 스터디 같은 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좀 같이 읽으면서 이게 사실 그냥 한 번 읽었을 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부조리 극이다 보니까 아무리 뭐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배우들이 자기가 이렇게 대사를 입으로 말하면서 연기를 하니까 이게
재밌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다시 읽어봤더니 이게 좀 찾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다. 이제 뭐 제가 뭐 부조리를 특별히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뭐 봤을 때 좀 재밌고 의미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작품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거는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 올리게 된 거죠. 뭔가 막 끌어당기는 듯한 강렬한 인력 같은 것들은 느끼지 못하셨나요? 야, 이거 내가 추구한 세계와 극작 세계와 연극 세계와 뭔가 맞는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을 재현하는 것에는 그렇게 큰 흥미를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든 뭐 내용적으로든 그리고 뭐 부조리극 아까 쌤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부조리극이라는 것의 출발이 뭐 그 사실주의에 대한 반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사실주의의 그 기승전결 그렇게 뭐 아주 조리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일루전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계라는 게 어떻게 조리 있게 구성되어 있겠어요. 다 부조리하게 말하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저도 그 창작자로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흥미나 관심을 못 느끼고 조금 뭐 부조리든 뭐가 됐든 간에 좀 뭐 새롭고 아까 뭐 또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니, 이거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네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네. 아니, 이게 그냥 이렇게 이 공연만 이야기하면은 이 쌤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수웅 연출의 진짜 본향을 보려면은 예. 예술적 예술이라는 공연을 봐야 돼요. 맞아요. 네. 왔는데. 초보는 이게 족구 스포츠 네, 경기였죠. 네, 네. 족구와 족구하고 연극의 연극. 관계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공연이었죠. 아니, 근데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이제 연극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섹스피어라든가 베케트 뭐 이오네스크 그리고 뭐 체옥 같은 고전 작가의 작품을 예. 아주 패러디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내가 진짜 너무 황당하다 못해 막 아이러니와 뭐 이런 것들이 막 중충을 엮여갖고 나중에는 진짜 막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줄리엣의 아버지는 햄릿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 다다키 마사오야. 그리고 줄리엣의 유모는 햄릿 어머니고 그리고 노라는 남성인 가정주부예요. 그런데 다다키 마사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다가 아주 패가 망신한 남자야. 작품 이름이 뭔가요? 예술적 예술. 이거 조만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재공연 혹시 계획 있나요? 우리 아직 이 공연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이야기 하네요. 아니 뭐 재공연이야 사실 늘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뭐 그게 기회가 닿아야지 예.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블랙박스일 수밖에 없는 그 구조상 이게 객석을 다 써야 돼서 네. 사실 프로시니엄을 갈 수는 없는 공연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거나 지방 공연이나 이런 거를 좀 기획을 해보고 싶다가도 예. 이 지방 공연 이거는 장들은 완전히 대부분 다 프로시니엄. 전형적인 프로시니엄 극장이니까 예. 사실 좀 쉽지 않죠. 근데 지방에 있는 이 소극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예경이나 이런 데서 예. 진행되는 사업들은 다 좀 큰 극장에서 하니까. 그들은, 이런 네, 그렇죠.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럼 예. 아예 관객들을 무대 위로 올려야지 뭐. 같이 아니 어쨌든 예. 부서진 풍경. 예, 저희 부서진 아직 풍경. 예술적 예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공연의 줄거리를 제가 아주 짧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여기에 나오는 또 부조리극적인 상황,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연을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대 배경은 비치 파라솔과 추금기가 있는 소풍 장소예요. 네, 누가 네. 소풍을 왔습니다. 피크닉. 네, 피크닉을 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 공간에 어머니와 딸이 도착을 합니다. 둘이 지도를 펴놓고 어디쯤 왔는지 막 논쟁을 해요. 그리고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 와중에 약장수 한 분이 도착해가지고 기차역으로 가는 길을 물으면서 지도를 가지고 또 이 방향이 맞냐 방향이 맞나 막 티격태격을 합니다. 그 과정에 또
마라톤을 하는 또 두 청년이 번째 좀- 남자가 도착을 해가지고. 줄거리 맞나요? 왜 이렇게 예. 길어? 아, 지금 최대한 성실하게 지금 줄거리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직 공연 중이니까 결말은 스포일 예, 하시면 안 돼요. 빼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레코드가 고장날 것 같아서 꺼버립니다. 그러면서 왜 껐냐, 당신 거냐 하면서 티격태격 또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도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길을 잃었다고 하고 세 사람이 다시 길의 방향을 두고 논쟁을 하죠. 그러다가 그 마라톤하는 남자 그 사람의 가방에 있던 안경이 깨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시계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깼고 이 시계는 어디로 갔느냐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네 사람은 이제 무대 밖을 나가는 차에 부부가 등장하죠. 부부가 등장하는데 뭐 달걀을 찾기도 하고 양말을 찾기도 하고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와중에 나머지 4명이 다시 무대 위로 들어오고 6명이서 이제 무대 위에 다 모인 셈이죠. 그러면서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그 피크닉 음식이 막 놓여 있는데 그 음식을 하나 둘씩 꺼내 먹기 시작하면서 막 처음에는 조심을 하다가 나중에는 막 뭐 이렇게 거의 탐욕스럽게 막 먹게 되죠. 거침없이 막 먹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엔딩 장면이 벌어집니다. 엔딩 장면은 선생님 말씀 제안대로 저는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래도 예. 뭐지 부조리고 이걸 볼 관객들을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저는 가장 그 공연 첫 장면부터 눈에 띄는 게 그 음악. 네. 추금기가 똑같은 음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고 있죠. 그게 꽤 길었어요. 그 등장인물들이 계속 저 꺼야 되지 않느냐, 뭐 판이 뭐 네.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 관객들도 약간 신경질이 날 정도로 근데 그것이 특정 대목만 계속 이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체적이면은 이 전체를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꽤 긴 시간인데 이게 되니까 거의 나중에는 이게 더 되면은 이거는 이제 연출적 의도임에 틀림없다는 거는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오프닝 음악인 줄 알았어요. 그 듣다가 왜 안 끝나지라고 약간 짜증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배우들끼리 저 꺼야 될까요? 저기 왜 그래도 이게 지금 극중 설정이구나. 금방 안 끝나겠네. 하면서 봤죠. 아니 그거를 어떤 분은 사고가 난 줄 알았다고. 네,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제 그걸 얘기하기 전에는 음악이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이게 뭐 음향 사고가 났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 근데 되게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니까 저게 언제 누가 끌지가 되게 궁금해지는 분명히 꺼지긴 꺼질 거 아니에요. 공연 내내 켜놓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갖고 이게 도입부에 뭔가 이 공연에 대한 어떤 약간 그 짜증도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과 뭔가 이렇게 어떻게 다음 단계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연출적 효과는 있었어요. 특히 그 유명한 노래이기는 한데 같은 대목만 어쩌면 그렇게 반복을 봄의 해요. 왈츠가였던 네, 맞습니다. 왈츠. 네. 왈츠. 그게 한 10초 정도 계속 가는데 옛날에 이게 사실은 그 LP판은 이렇게 튀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그 LP판 튀는 걸 모르고 딴짓하면 하루 종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튀게 반복되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미노루 상이 76년도 이 작품을 썼으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렇지. 일반적인 네네. 현상이었다. 근데 이제 반복되면서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신경이 곤두서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인물들이 다 등장할 때마다 저거 꺼야 되지 않는데 조심스럽게 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럼 제가 끄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또 이게 제 것도 아닌 물건에만 손대는 그렇다 그러면서 제가 끄질 못합니다. 그게 일종의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 작품의 주제와 또 연관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이건 또 좀 약간 복선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눈치도 보고 뭔가 이렇게 과감하게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둑이 넘어가니까 진짜 자기 집 안방처럼 막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대비
그래갖고 앞부분에 이런 복선들을 이렇게 되게 치밀하게 꼼꼼하게 만들어놔서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재미있는 뭐 부조리극이라고 아까 하셨죠. 네, 솔직히 부조리극 지금 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옛날 우리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 그 부조리극 봐도. 그리고 솔직히 이 작품 제가 보지는 이렇게 못했지만은 어쨌든 이분 작품이 이거 한 70 몇 년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76년 작품이죠.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진짜 꽤 오래된 거의 한 50년은 된 작품인데 또 고문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고문 안 당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그러니까 희극에 굉장히 많은 그 방점을 두고 작업을 하신 분이어서 네. 사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희극을 너무 사랑하는 창작자여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조리극도 뭐 여러 갈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오네스코나 뭐 베케트나 이런 작품들이 기본적으로 희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그걸 너무 엄숙하게 다루니까 그쵸. 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 속에 숨겨진 비일상성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관객들이 뭐 그런 특별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보시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번에 뭐 관객분들이 되게 많이 웃으시는 걸 보고서 그래도 이 작가님이 그 구현해 놓은 희극이 가진 힘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게 그 인물들이 부조리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인 특유의 그 공손함, 상대방의 배려, 예의 바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뭔가 남에게 피해주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 태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예절 바른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대사 속에 많이 녹아져 있고 일본인들이 이런 대사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 하겠다. 우리는 약간 좀 우리 정서하고 좀 맞지 않지만 일본인들은 웃을 수 있겠다, 많이 웃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좀 더 정서가 직설적이죠. 그렇죠. 좀더 직설적이고 하니까 저게 우리 스스로를 웃기는 자기 희화가 아니라 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아니, 느껴지는 거죠. 보다 보면 일본어는 몰라도 일본어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 장면들이 이런 분위기. 네, 그래서 이제 그 창작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톤이 안 네, 맞아서. 가깝더라도 또 가까우면서 먼 나라기도 하니까 어순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실제 원문은 이 돌려 말하기 화법. 그러니까 그 일본 특유의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번역가님도 좀 줄이시고 저도 이제 배우들이랑 작업하면서 좀 줄여가고 왜냐하면 근데 그거를 뭐 다 뺄 수는 없는 게 작가의 의도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뭐 일본인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70년대에 이제 초연을 한 건데 일본인 스스로가 자기 일본인의 민족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통렬하게 비판을 한 작품인데 그 시대에 와 이렇게까지 이거를 일본인이 가진 어떤 그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겉으로는 되게 예의 바른데 또 속으로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뭐.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일본 사회보다도 제 주위의 어떤 공무원 사회, 또 교수 사회의 화법 이런 것들이 보편성이 외상돼서 저러지. 우리도 그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남에게 떠넘기는. 떠밀고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그 우세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동시대와 충분히 맞닿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도 한 거고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이제 거의 일본 사회 아주 개인화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은 굉장히 개인화돼 있잖아요. 딱 내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뭐 돈을 낼 때도 사실 더치페이가 아주 일상화된 그게 뭐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과 그때 당시에 쓰여진 이 작품이 닿는 지점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이제 일반 관객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세 말씀이랑 비슷한데 직장 생활이 다 떠오른다. 그러니까 그게 다 대입이 된다는 거예요. 저거는 저 사람은 우리 팀장님,
저 사람은 누구 대리, 저 맞네. 사람은 누구 이런 다 식으로 문제를 얘기하는데 다 가서 얘기하자. 맞아. 내가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가 나선 사람이 책임을 떠맡아야 되는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그 고양이 목에 누가 방언을 달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음식은 어떻게 보면 또 성과로 뭐 치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골고루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거고. 나눠 먹으면 그나마 낫죠. 자기가 더 먹으려고 혼자 하는 먹으려고 거지.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일반 관객분들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직장 떠올랐다. 이 작품 공연 얘기를 좀 해보면 아까 이제 백쌤이 줄거리를 장황하게 요약하셨잖아요. 그 만약에 좀 짧게 이제 제 방식대로 해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 지도상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나와 있지 않은 그래서 어딘지 어떤 곳에. 모르는 미지의 장소에 우연히 그 6명의 인물들이 이제 뭐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엄마랑 딸, 그다음에 약장사, 마라토너, 그다음에 또 부부가 만나게 돼서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사건인데, 근데 그 장소에는 누군가의 피크닉 장소였고,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그 피크닉을 그들이 거기 있는 음식들을 막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구조는 심플하고,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보는 재미는 그게 어떤 플롯이나 그 서사보다도 그 캐릭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 캐릭터를 수행하는 배우들의 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그 엄마랑 딸이 등장했을 때 저는 일단 그 엄마가 대사하기 전에 그 드레스만 보고도 너무 이상했거든요. 도대체 저 드레스는 어디서 온 드레스일까? 지금 이건 어느 시대인가?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좀 행동도 조금 좀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장수 그 배우분 성함이 최영도 배우. 최영도 배우님은 네. 이제 등장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그 느낌이 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라토너도 사실은 열심히 계속 뛰는 그런 그 장면 그 배우들의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어디에 있지 어디로 갈 건지를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그 배우들을 보는 맛이 있게 했던 게 이 작품의 약간 나름대로 성공이라면 성공했던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 사건이 뭐 대단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남의 피크닉 그 모든 것들을 낯선 사람들이 자기 것인 양 다 이렇게 해치우는 그런 이야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 관객들이 여기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 모든 맥락을 배우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부조리극도 되게 많이 보고 했었는데 이렇게 합이 좋은 배우들을 쉽게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연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이번에는 캐스팅이 다 했다. 맞아요.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너무너무 솔직히 이런 연기를 되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사도 없고 여기는 시공간에 대한 정보도 없는 거잖아요. 그걸 다 배우들이 뭔가 상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결국 관객들이 진짜 내 모습이지 이렇게 가슴을 팍 치는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성공하는 건데 배우 한 명 한 명이 솔직히 저 배우가 하는 연기만 봐도 저 사람은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구나가 다 보일 정도로 진짜 그리고 의상도 또 여기 머리에 이렇게 이상한 뭐지 코사주. 코사주 막 그러니까 이게 저 의상은 뭐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걸 좀 이렇게 낯설게 하기도 그렇죠. 있지만 동시에 왜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피크닉 갈 때 그렇게 꼭 그런 식의 고전적인 복장, 베르사유 장미에 나오는 등대인물 같은 복장을 하고 가는 걸 떠올렸고 또 뭐 비즈니스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당시 고도 성장하면서 비즈니스맨이 뭐 최고의 그 인기맨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인물의 직업이라든가 의상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그 의도를 가지고 설정되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배우 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뭐 이 고병택 배우나 최영도 배우나 정말 코믹 연기의 대가들인데 그 배우들이 상당히 자제하더라. 그러니까 이 공연을 부조리하면서도 웃긴 코믹 부조리극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자신들의 재능을 상당히 자제하더라. 그거는 희곡의 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연출가의 디렉션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선생님 며칠 날 보셨어요? 저는 몇 번째나? 두 번째 날? 두 불공 번째 때 날? 보셨죠. 어. 네, 선생님 첫 공 보셨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리미트를 건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 작업을 할 때도 그러니까 시극을 이제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는 제가 웃기겠다 연출이. 그러니까 배우들은 어떻게? 배우들은 진지하게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코믹한 연기, 그러니까 시극 연기의 어떤 특징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이제 따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연기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배우가 개인기로 무언가를 사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더 재밌고 더 웃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좋아하지를 않아가지고. 아니 근데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 부조리극이라는 게 그냥 웃고 끝나는 그런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웃다가 그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 그 일상에 깨닫지 못했던 어떤 부조리성을 이렇게 우리가 확 인식하는 게 이 작품의 목적인데 진짜 잘못하면 웃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진짜 그 캐릭터만 있지 연극은 사라져버리는 네.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싸한 분위기, 기저에 있는 싸한 분위기, 그 인물들이 예 그러면서 뭔가 살짝씩 그 휴지가 느껴지는 느낌. 예. 그런 그 것들이 연출님이 좀 말씀하신 있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한테 잘 인상적으로 보였던 배우는 정서연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배우가 이제 부부 중에 하늘색 드레스. 그리고 코사지 예. 한 그러니까는 나중에 등장하는 네, 나중에 네, 약간 네. 조금 이제 좀 약간 지루해질 때쯤 그 두 부부가 등장하는데 오히려 약간 그 남편 캐릭터는 약간 희극성을 자체가 가지고 연기를 하는 캐릭터라면은 그 부인 캐릭터는 좀 시종일관 진지한데 그것이 마지막에 조금 더 끝에서 저는 뭐 안 먹어요. 뭐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이 더 그 연출님이 의도하신 그 희극성을 좀 배가하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첫날 봐가지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공연은 재밌어지겠다. 왜냐하면 이제 배우들의 합이 배우들이 좋아지니까. 점점 이제 연기 경쟁도 되겠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첫날 봤을 때는 첫날 공연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다른 배우님들께는 좀 미안하지만 그 최영도 배우가 그 센터에서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배우는 그 피크닉 그 상황에서 되게 편안하게 연기를 하는 것 같지 않게 연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잘 먹어요. 하여튼 그 되게 시선을 되게 약간 조금 뺀 느낌을 좀 이렇게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디테일한 연기에서 제가 요번 공연에서는 최영도 배우를 다시 좀 발견하게 되는 계기였고, 근데 이제 보면은 다른 배우들도 다 그런 역량이 있는 배우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공을 봤으니까 딱 느끼기에 한 두세 번만 하면 이 모든 배우들의 승부 여기 막 일깨워지면서 이 공연이 되게 재밌어지겠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봤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좀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앞부분은 약간 좀 루즈했어요. 그러다가 그 마지막에 그 두 커플이 등장하는 순간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들의 변화는 포인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앞부분은 가끔 웃기는 했지만은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클래식한 그런 부조리극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이렇게 늘어진다 좀 싶었는데 이분들이 등장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변화가 보이니까 진짜 저는 그 뒷부분부터는 그냥 계속 웃으면서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이 공연이 원래 대본은 4장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다 암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전을 치면서 가요. 네, 근데 제가 암전을 다 지운 거고 그러면서 이제 좀 추가된 장면도 있고 암전을 지우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약간의 그 휴지기가 있잖아요. 그 빈 공간. 네. 그 이제 사실 그때도 원래 남전인데 아. 그냥 비워놓은 거고 그냥 그 풍경을 느꼈으면 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1막과 2막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연출을 해놓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마치 뭐 인터미션처럼.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부분은 실제로 이제 작가님이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좀 부조리성이 강하죠. 굉장히 클래식한 부조리 느낌, 뭐 고장난 죽음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은 사실은 조금 되게 더 현실감이 현실적인, 확실해지니까. 일상적인 네.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뭐 대부분 공연에서 사실은 뒤쪽에서 이제 많이들 재밌어 하시고 앞쪽은 또 축음기 음악이 계속 괴롭히니까. 아니, 뭐 배우는 망치로 부시고 싶어요. 올라가서. 네, 뭐 그런 얘기도 근데 했었는데. 면밀하게 들여다 보면은 그 맨 마지막에 투입되는 그 중년의 그 두 부부는 앞에 있는 등장인물이랑 확실히 결은 다른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인물들은 서로 되게 조심하고 예의를 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약간 이렇다면은 그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두 부부 중에서 그 남성분은 오자마자 삶은 계란을 찾거든요. 어딘가에 삶은 계란이 있을 것이다. 거기 소금이 있으니까 반드시 삶은 계란이 있을 적극적으로 것이다. 뒤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서 이제 그 부인 되는 분은 좀 말리지만 사실은 그 분이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좀 그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삶은 계란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저들이 어디까지 저걸 먹을 것인가, 약간 이런 이제 기대감을 하면서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같은 인물군은 좀 아니고 제 느낌에는 그럼 이 작가분이 맨 마지막에 그 두 부부를 약간 일종의 매기 효과처럼 이렇게 좀 그 투입한 그런 설정된 캐릭터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은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부부가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왠지 저기서 먹지 않으면 본인도 좀 손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같이 막 먹게 되고, 또 그 와중에 안 먹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딸이 처음에 왔던 그 뭐 딸이 계속 그 어떤 의무라고. n분의 1의 죄책감을 나누기 위해서 계속 당신도 먹어야 한다는 거를 강조하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좀 섬뜩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부조리적인 연출이라고 생각했던 건 이제 막 개걸스럽게 이제 막 그 먹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장면에서는 약간 예상하지 않았던 바는 아니지만 그거를 실제로 이제 목도했을 때의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 부조리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장면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마지막에 경찰이 와서 하는 그 멘트가 사실은 그 전까지 쌓아왔던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들이 누구의 음식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있는 이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마지막 경관의 그 대사가 갑자기 이렇게 풍선을 터뜨리는 것 같은 현실을 환기시키는 그런 대사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확 부조리성이 깨지면서 좀 잔혹극으로 이렇게 돌아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넓게 얘기하면 그 부분도 우리 삶의 부조리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 결말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너무 결론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 뭐 굉장히 여우는 강력하죠, 마지막 결말이.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부조리극 치고는 상당히 재미있는 공연이다라는 이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물론 뭐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부서진 풍경을 저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쪼개가지고 전반부의 부서진 풍경은 약간 외적인 부서진 풍경들, 외적인 부서진 세계, 뭐 지도라든가 길의 테마라든가 안경, 시계 이런 것처럼 물질적인 거라면, 뒤에 부서진 풍경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부서짐, 파괴된 풍경을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게 양심. 근데 양심이 주인공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리고 관객들과 같이 공모하는 것처럼, 아니 빨리 와야지, 저렇게 음식을 버려두다시피 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안 먹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도덕적이지 않나. 그래서 아니 저거는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음식 주인이 잘못했다. 음식 주인도 어느 정도는 잘못했다라고 관객하고 이 배우들이 밀당을 하는 거예요? 공모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걸 이제 정말 뒤통수 치게 되는 게 맨 마지막에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치부했던 것들이 얼마나 깨보면 정말 큰 죄악인가. 그걸 마지막에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이제 부서진 풍경은 이제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거울을 보여주면서 우리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넥쌤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그들이 그 누구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음식을 막 나눠 먹을 때 본인 입장에서 되게 좀 통쾌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적인 재산 개념, 남의 것에 대해서 건드리는 걸 되게 미안해하고 송구해하고, 근데 그런 것들 완전히 깨부시고, 그래 저렇게 같이 먹으면 축제지,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그 장면에 확. 축제가 별게 원래 축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위험한 분이시네. 문화 사이에 그분이 없어지면서 약간 커뮤니스트적인 그 축제로 가는 약간 이런 걸 느꼈었는데 마지막에 그 경찰이 와서 사실은 하면서 그 현실의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그게 와장창 깨지면서 그렇게 느꼈던 제가 되게 막 무한하고 되게 막 제가 이제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그런 결말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더 열린 결말로 나아갔으면 이 작가가 어땠을까? 약간 아니, 이 생각이 그런데 좀 들었다는 오히려 작가 선생님은 선생님 같은 반응을 원했을 수도 있겠다는 네네.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도대체 주인이 누구고 왜 여기를 이렇게 비워뒀는가를 끊임없이 저는 생각하면서 보게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 작품의 핵심일 거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작가는 되게 부조리한, 그러니까 부조리가 우리 삶의 실종과 이런 거지만 아주 이렇게 리얼리티를 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부조리라는 그 극 자체가. 그런데 이분은 아까도 일상으로부터 부조리성을 끄집어냈듯이 이 일상이라는 걸 되게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작품의 세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마 이오네스코나 아니면 베케트 같으면 이런 결론을 안 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오히려 충격 효과들이 오히려 기존에 구성해한 부조리 세계를 를 깨버린다고 그럴 것 위험이 같다는 있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이제 작가가 분명히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이 작품을 고민하고 썼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한 가지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선생님하고도 좀 다르게 좀 아쉬웠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거기로 수렴되잖아요.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연출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와갖고 나는 경찰인지 경찰치고는 이게 뭐지? 이 무전기 같은 게 너무 허접해 보이고 약간 형사스러운? 그래서 아니 동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경찰이 오는 그런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캐릭터가 오히려 더 리얼하게 연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벼랑 건 막 웃는데 왜 웃는지도 잘 모르겠고 대사도 막 되게 뭔가 그 부조리성이 강력한 당신들은 누구신가요? 막 이런 식의 대사를 하거든요. 저도 그 웃음이 그냥 배우가 실수로 터진 건 줄 알았어. 아니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했을 때. 나는 이 배우가 어떤 식으로 디렉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작가가 의도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연기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각 잡고 들어왔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그건 의도한 건데 그 작가님은 그런 웃는다 이런 질문은 전혀 그쵸, 없고요. 그쵸. 사실은 이 일본에서 공연될 때는 보통 나이가 아주 많으신 배우님들이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역할을. 이 젊은 청년 네, 역할을요? 네. 경찰을. 경찰이에요? 네. 그러니까 파출소, 그 앞에 파출소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근처에 파출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미리 지도 보면서 얘기할 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복선 같은 건데. 파출소에 있는 경관이죠.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장면이에요. 사실 처음에 완전 초기에 이거 이제 그 작업할 때는
이거를 좀 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번역가님이랑도 얘기를 하고 뭐 드라마터그 선생님이랑도 뭐 얘기를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작가가 아주 중요한 그쵸.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서 쓴 것이고 그리고 이 작가님 다른 작품에도 이런 인물들이 꽤 많이 나와요. 마지막에 막 신도 나오고 이래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마치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다 정리해 버리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거를 없앨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조리극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양상이 있지만 저는 뭐 사실 그러니까 예술정예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이제 수미상관 구조로 그냥 반복된다.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며에서의 기다림이 반복되듯이 저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닫아버리는 거죠. 그쵸, 그냥. 그쵸. 근데 뭐 작가님이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드라마터그 선생님이랑 많이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제일 편하게 쉽게 가는 방법이 그냥 딱딱하게 드라이하게 그냥 현실적으로 경찰이니까. 근데 이게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권선징악으로 치환될까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경찰이고 공권력인데 벌 받고 끝나는 거구나. 이게 관객이 그게 해소되는 게 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벌 받았으니까 뭐 된 거지. 그러니까 끝이잖아. 그러니까 관객의 불편한 감정을 남겨야 되는데 뭐 벌 받을 거니까 괜찮지. 이런 게 혹시라도 생길까봐. 그래서 이거를 공권력을 지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지울 것인가.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말로는 경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경찰로 안 보였어요. 연출의 의도가 저한테도 전달이 됐나 봐. 네, 그러니까 좀 모호한 느낌이기도 원했어요. 그래서 옷도 다 블랙이잖아요. 그쵸. 완전히 다 블랙인 상태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어떠한 그 이제 작가의 의도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현실로 돌려놓는 것. 그냥 이 인물이 나와서 그냥 관객들에게 현실을 일깨우는 것.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보 전달. 근데 그래서 관객과 동일선상에서 당신이 배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객들이 뭐 매 공연마다 다르지만 사실 되게 많이 계속 웃으실 때도 있어요. 아마 첫공 때 오셨을 때 많이 계속 마지막 장면에 계속 웃는데 그러니까 같이 웃은 거죠, 관객들이랑 배우가.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웃을 장면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니까 이게 참 작품이 특이한 게 매 공연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들이 있고 해서 지금은 좀 뺐습니다. 그러니까 웃긴 웃는데 좀 덜 웃죠. 그런 막 박장대소는 좀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적당히 그냥 뭐 어이없어서 웃는 정도. 네, 그래서 그냥 경쾌하게 뭐 이렇게 보고 뭐 너무 심각하지 않게 그 이야기가 너무 심각한 얘기잖아요. 사실 그 관객들 호흡이 오거든요. 이렇게 놀래는 호흡이 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 장면은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면 차라리 부분인데, 그분이 네. 경찰이 아니라 그 이장님이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거죠. 무전을 하니까 무전을 왜 하나 도대체.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경찰이 아니라 뭐 구조대원 같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경찰인 거예요. 근데 대사도 좀 몇 개 지웠어요. 원래는 뭐 움직이지 말라는 말도 하고요. 조금 더 공권력을 강제를 가까운 하는군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이들을 통제하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지운 거죠. 그 연출 덕분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약간 경찰 같지 않은 복장의 경찰이 등장해서 약간 뭐라고 하지 그들이 받을 법적인 처벌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별로 아, 강제한다는 그래요? 느낌이 안 들어서 법적인 처벌에 대한 우려 같은 거는 안 느껴졌고 근데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왜 먹고 있습니까? 라고 그 강제한 느낌보다 그 상황을 그 사람도 같이 이거 뭐야 어이없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그 상황을 그 전달하잖아요. 그 지금 관객분들이 공연을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그 현실 상황을 그 딱 발화할 때 잠깐 그 먹던 사람들의 표정에서 스치는 그 표정이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훨씬 구체적인
거거든요. 구체적인 감정이고 죄책감이라면 거기에 들어간 죄책감인 건데, 근데 그것이 그 앞에까지 쌓아왔던 그 부조리성을 그 현실 정말 만약에 작가의 의도였다면은 뭐 할 수 없지만 한 방에 다 날려버렸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전에 그 같이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되게 부조리하게 막 먹던 이 분위기가 좋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감정이 들어오면서 딱 좀 표정이 무표정이면서 연극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것이 좀 약간 뭐 작가의 의도가 저겠구나 이해는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더 원래 작가에게 드는 마음은 원래 조금 더 열어놨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무슨 마이크는 원작에는 없던 있죠, 장치인가요? 무전. 그때도 있어요. 70년대인데도. 네, 무전을. 무전기. 근데 이제 이어셋을 한 거는 왜냐면 무전은 이제 송수신인데 이 뭐 예. 들어오는 뭐 수신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어셋으로 듣는다. 저는 만약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작가님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그 무전 수신 이런 대사 빼버리고 정말 저 사람 누구지? 근데 경찰인 듯하게 보이는 상황을 주시한다거나 이렇게 당신들 누구야 아는 등등등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 감각에 맞게 논리적으로 좀 구성되면 그래서 약간 끝에 약간 열린 듯한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끝나는 게 어떨까? 지금은 약간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사실 내용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인이 오면 변상하면 되니까. 변상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먹더라도 나중에 오면 뭐 한 돈 30만 원 주고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하면 사실은 그게 이제 희석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도덕적으로 해이했던 것들이 근데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또 거기에 네. 맥락들이 다 상황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주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가 없는. 너무 많이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라지다니 이거, 그런 말을. 근데 이제 아직은 잘 몰라. 이거 들어서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작가님의 또 다른 별명이 일본의 프란스 카프카라는 별명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되게 악몽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좀 끔찍하거든요. 근데 이 관객분들이 받아들이는 리액션이 사실 다 다른 게 어떤 분은 자기는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게. 그 남의 불편하고, 음식을 함부로 먹는 그런 모습이. 불편하고 끔찍하고 야. 그리고 관객들이 그걸 동조해서 웃는 것도 짜증났다는 아니 이 사람들 왜 웃나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보고 웃을 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도덕관념이 좀 다르신 분들은 굉장히 싫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낮은가 봐. 그걸 진짜인 것처럼.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오쌤이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기는 해요. 저는 뭐 그걸 동의한다 뭐 이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낯선 사람들이 모여갖고 맨 처음에 주저주저 했지만은 이렇게 뚝이 넘어가니까 진짜 동네에 있는 무슨 친한 사람들이 모여 너 이거 먹으세요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줬어. 그 주변에 그 벚꽃나무, 흐드러진 벚꽃나무에 그 모든 세트들도 되게 고급져 보이거든요. 뭐 추궁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들도 옷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갖고 그러니까 진짜 축제같이 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쩌면 너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보고 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나는 그들이 갈수록 좀 더 그로테스크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현실과 만났을 때 이들의 모습이 축제처럼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그 책임지지 않고 어떤 도덕심이 결여된 어떤 집단의 표상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습들이 먹는 것도 너무 우아하게 먹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이제 연출의 가장 큰 의도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노그라피를 이제 구성을 할 때 디자이너들한테
모든 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모든 게. 그리고 그 안에 인간만 추악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내면의 추악함.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막 그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개걸스럽게 먹는. 근데 이제 개걸스럽게 안 그래서 보였다니까. 제가 사실 어제 조금 그 코멘트 어제 좀 세게 했는데 배우들이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음식을 먹는데 그렇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리내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예의가 매너가 이제 좀 입 다물고 쩝쩝쩝쩝 먹어야 되고. 돼. 일본인들은 또 소리내서 먹는 게 또 주방 요리사한테 대한 예의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관성이 무서운 게 몇 번을 얘기했어요. 리허설 때도 제발 소리 좀 내서 먹어라. 쩝쩝대면서. 아니 그리고 어. 이거 단순하게 소리만 낼 게 아니라 입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그렇고. 그러면 너무- 대사를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사실 아니 자기 대사 안 할 때 이렇게 막 와그작 먹는. 또 그러니까 10초 후에 대사 들어오는데 이거 삼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 이 대사가 이렇게 부조리국에서는 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사를 다 흘려도 돼. 와그작하는 이 탐욕스럽고 개걸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축제처럼 안 느꼈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더 원했던 거는 막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나도. 넣고. 근데 이게 그래. 의상이 묻을까 이게 빨까 못 이거 빨까. 개처가 안 되잖아요. 이게 할 수는 있어요. 뭐 다 막 묻히면서 이렇게 정말로 막 야만적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또 현실적인 또 의상을 부분이 매일 준비할 수는 없어서. 그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되게 좀 배우들한테 강력하게 해서 어제는 좀 소리가 그래도 풍성하게 좀 쩝쩝대는 소리가 많이 나긴 했는데 이게 습관이 잘 안 고쳐지나 봐요. 이게 그리고 이게 뭐- 플러스 알파로 거기서 그 딸이 그 하늘색 드레스를 입으신 게 더 드세요. 같이 드셔야죠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저는 약간 더 폭력적으로 더 세게 더 명령하듯이. 얘기해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딸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도 그 여자 드세요. 뭐 이렇게 할 수. 그 여자로 하여금 같이 안 먹을 수 없게끔 하는 느낌을 약간 조금 물론 이제 재밌었던 거는 그분이 맨 마지막에 자발적으로 가서 먹는 게 더 웃기긴 했지만 어쨌든 그 주위 사람들이 좀 약간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도 조금 보여지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더 살지 않을까. 약간 카니발적인 약간 그런 느낌? 이런 예. 것들. 자, 연극을 보는 다양한 관점, 재미난 관점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그 막전막후 10회 최숙 연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자, 이게 한 분씩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면서 자리를 이제 끝낼까 하는데, 제 질문은 그 음식이 많잖아요. 근데 원작의 일본 전통 음식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준비할 수 없으니까 이 음식을 어떻게 골랐으면 그 음식을 매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수하는지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네. 제가 그거 하면서 뭐 제가 힘든 건 아니고 저희 스태프들이랑 이제 배우들이 힘든데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작품을 선택하지 않겠다. 음식 준비하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임으로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다 준비해야 되는데 좀 다릅니다. 음식이 실제 나오는 음식이랑은.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뭐 완두콩 조림 뭐 이런 것도 있고 일본에서 이제 먹을 만한 음식들이 나오고 아이스크림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아이스크림을 도대체 이거는 조명 밑에 있으면은 다 녹아버릴 다 텐데. 1, 2분 안에 녹아버리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푸딩으로 대처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먹지는 않고 뭐 그런데 음식 준비 때문에 아무튼 많이들 고생을 하고 제일 고생하는 게 이제 그 아까 우쌤이 그 정서연 배우 네, 아내 역할 했던 정서연 배우 연기가 인상적이었다고 진짜 말씀을 인상적이었어요. 해주셨는데 사실 제 실제 아내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극단 단원으로 같이 하고 연출의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그 좋은 배우역을 딱 아내에게 준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근데 너무 찰떡같이 연기를 해갖고 연기 되게 잘하셨어요. 네. 아니 근데 이번에 칭찬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네, 너무 아니 잘하셨다고. 그냥 사랑받겠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근데 그 배우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남편이 어떤 사랑받겠다고. 위선적인 그런 어떤 내면을 진짜 아주 연기로 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배우가 이제 연구를 엄청 많이 했고 사실 뭐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옆에서 하루 종일 뭐 대본 보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음식 준비 말씀하셔가지고 백쌤이 음식 준비를 혼자 다 합니다. 혼자. 집에서 혼자서. 항상 아유. 네, 집에서 다
만들어서 뭐 누가 할 사람이 그 삶은 없으니까. 계란이랑 닭꼬치 막 아니, 이런 뭐 것도. 삶은 계란이야. 뭐 근데 뭐 그건 실제로 안 먹으니까 그냥 구운 계란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냥 달걀 모양만 있으면 되니까. 그치, 그치. 그런데 이제 실제 먹는 거 뭐 닭꼬치니 뭐 샌드위치니 뭐 너겟 뭐 이런 것들 뭐 과일 꼬치 치즈 뭐. 치즈 뭐 소세지 뭐. 아니 과일도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소세지. 꼬지에 맞아, 끼운 맞아. 과일이더라고. 손 많이 가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스태프들이 또 우리 어린 그 스태프들이 하고 하는데 그 예뻐 보여야 되니까 또 그 음식도 그래서 아니 고생을 많이 하죠 사실. 야. 그래서 상에서 버리기도 하고. 예. 예. 근데 배우들은 저녁 안 먹어도 되겠어요. 잘 안 먹어요. 뭐 먹으라고 권하면 네, 괜찮다고. 아, 식비 전략. 아니 저는 뭐지 그 소품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갖고 그 딸이 자전거를 끌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뭐가 이렇게 뭐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그리고 그 엄마의 그 의상의 의미는 뭔지 뒤돌면은 더 웃겨. 아니 근데 그 배우가 그 옷을 너무 잘 이렇게 소화해서 입기는 했는데 의상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이질적인 그런 의상들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 이 엄마의 의상의 의미는 뭘까?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어요. 아니 글쎄 그거는 뭐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의상 쌤은 강기정 네네네. 디자이너님이 하셨는데 이게 뭐 그 이제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레트로 복식이었으면 좋겠고 좀 뭐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데 이제 아니 근데 이제 그 디자이너님도 좀 부조리 이런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디테일들을 좀 되게 부조리하게 심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게 좀 좋아서 그러니까 막 핀 좀 이상하게 사주 이런 거 좀 뭔가 예쁜데 안 예쁜 약간 그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의상들이 근데 하늘색 의상은 예뻤어. 아니 근데 되게 비싼 좀 거예요. 이질 되게 그 전체적인 그 의상의 앙상블에서 다 각자 제각각이어갖고 되게 이질적이란, 그래서 의도한 거는 분명한데 정확하게 그 의상 컨셉이 뭔지를 모르겠어서 너무, 아니, 앞에서도 이상했는데 뒤도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남경 배우는 그렇게 뛰는 거 안 힘들어 했나요? 아유, 힘들죠. 제가 보기 극중에서 그렇게 뛰는 거는 셀즈맨의 지금 이후로 처음 보는 근데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근데 아니, 근데 안 뛰면은 그 캐릭터가 안 살지. 그 배우는 근데 정말로 대단한 배우인 게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같이 작업을 하는 건데 그 움직임의 리듬이 달라요. 뛰는 리듬이. 그러니까 정서에 따라서. 네네네. 네. 그거를 구현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리고 또 뭐 이건 별건 아니지만 이 극장이 좀 이제 뭐 작잖아. 공공 극장이 아니고 민간 극장이다 보니까 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바닥이 잘못 밟으면 소리가 나요. 캠핑 때는 되게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안한데 여기는 좀 안 밟았으면 좋겠다. 근데 뛰면서 대사 치면서 그걸 바닥도 피해 다니고 이러는 고생을 많이. 그래도 공연 끝나면 그분은 건강해지겠어요. 평소 못하던 운동을. 아니 근데 원래 자기 관리가 되게 투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저 끝까지 뛰나 이렇게 그런 보면서 그런 걱정하잖아요. 아니면 중간에 나갈라나 하는데 중간에 멈추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도했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자전거 뒤에 그건 뭐예요? 짐이요? 그건 이제 대본에 무게추라고 있는 거고. 대본에 뭐라고 나와요? 대본에 이제 뭐 그러니까 이거를 싣고 다닌다. 운동하려고. 그러니까 원래는 짊어지고 다니는데 부조리 상황이죠. 네, 부조리한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짐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래는 메고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전거에 싣기로 했고 훈련을 하려고 그렇게 다닌다. 자전거. 아니, 그런데 그 그게- 모래주머니 같은 거 그런 거예요, 맞아요. 차고 다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 네모난 큰 게 실려 있어갖고.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라토너가 물어봐요. 저게 뭐냐고. 그래서 그 이제 맞아. 이 무대 디자이너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냥 그냥 크고 괴기스럽게 그냥 뭔지 알 수 없게. 진짜 알 수가 네. 없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디자이너가 이제 거기 뭐 한예종에서 뭐 이렇게 이거를 뭐 만들고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계속 물어봤대요. 이거 뭐 같으니까 다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럼 됐다.
뭐 같냐고 몇 명 물어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미장센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한테 고맙다고. 자, 그러면 질문 다 하셨나요? 네. 예, 보통 그 부조리극 하면 진지하고 철학적이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연은 배우 연기도 너무 좋고, 시곡도 좋고, 그 연출도 정말 절제된 그 연출을 해가지고 아주 정말 재미있습니다.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잡는 공연이었다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공연은 11월 16일까지 시어터 조이에서 공연 중이니까, 자, 방송 보시고 공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 후에 또 방송 한 번 더 듣고, 네,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부서진 풍경 연출하신 최석 연출가 함께하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끝까지 공연 잘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 때, 즐거움이 부족할 때 연극은 힘이 되고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연극 처방전 전문의 막점 막구 2부는 추천 공연 시간입니다. 선생님들 좋은 공연 추천해 주십시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예. 애정하는 성북동 극단 성북동 비둘기의 또 신작이 시작됩니다. 오.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 그 성북동 비둘기 아지트인 뚝섬 플레이스에서 공연하고요. 예. 제목은 빨간 피 터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빨간 피 터지는 고백. 빨간 피터의 고백을 패러디해가지고. 네. 피 터지는 고백. 그러니까 빨간은 뺐어요? 아니 빨간 빨간 피 터지는 고백. 피 터지는 고백. 을 공연하는데요. 이 요번 공연의 특색은 뭐냐면 그 창안 그 대본이랑 연출 당연히 김연타 배우 연출이겠죠. 연기도 김연타 배우 연출이 한다는 겁니다. 오 마이 갓. 무대에서는 와, 이 연극계 빅 뉴스인데요, 이거는. 이거는 놓치면 안 될 공연 안 될 것 같네요. 같아요. 네, 네. 완전 잘하면은 김연탁 연출님의 흑역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목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연탁 연출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기를 좀 어려워하고 그런 분이신데. 그쵸. MBTI I이신 분인데 무대에 선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진짜? 네. 아니, 그 가짜 김연탁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AI 김연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연탁 연출이 무대에 서는 거를 이제 보러 가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 작품이 프란츠 카프카가 1917년에 발표한 단편소설인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추성웅 배우가. 추성웅 배우가 1977년에 처음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모노드라마를 3일로 창고극장에서 이제 했었던 저는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연극사가 있습니다. 진짜 네. 연극사의 중요한 작품이죠. 저희 연극사의 아주 중요한 작품. 나중에 장두희 선생이 다시 공연을 했죠. 네. 저는 이제 불운하게도 저는 이제 추성웅 배우 것도 못 보고 장두희 배우님도 못 봤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의 개성파 배우들은 도전하고픈. 그쵸. 일가를 이룬 분들은 도전하고픈 모노드라마인데 그거를 그쵸. 김연탁 연출이 도전한다. 그렇죠. 야. 그리고 그 연극사를 보면은 저희 학생이 이제 모노드라마로 논문을 써가 저도 공부가 됐는데 추성웅 배우의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모노드라마의 장기 공연이랑 성공이 지금 3.15 창고극장을 이렇게 안착하게 만든 맞아요. 되게 중요한 네. 레파토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김연탁 연출의 장기 공연 기대해 봅니다. 뚝섬 플레이스의 명운이 달린 공연이네요, 진짜. 자, 진짜. 기대됩니다. 자, 모두 함께 보러 갑시다. 예. 이거 지금 네이버에 이 빨간 피 터지는 고백 치면 뜨나요?
인터파크에서. 아, 네, 이 할수 인터파크를 있어요. 통해서, 예, 여러분, 이거 정말 놓치기 아까운 공연입니다. 정말, 2025년 최고의 공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연말에 기대감으로는 최고의 공연이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예. 제가 지난번 공연 가가지고 그 구구단 회원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구구단 회원 가입은 그 아무런 장벽이 없더라고요. 예. 그냥 거기서 서명만 하면 예.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은 예술인 할인보다 더 많이 해줘요. 아. 40%를 해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현매로 가서 바로 예. 그 자리에서 원래는 예술인 할인으로 하려고 예. 했는데 구구단 가입을 권유 받아서 예. 그 자리에 40% 할인해서 티켓을 구매했으니까 예. 들으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아, 비둘기들은 구구니까 구구단. 구구단 맞아요. 예. 알았습니다. 예. 자, 이쌤은 어떤 공연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두 편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야끼니쿠 드래곤 용기린의 곱창집. 아, 드디어 하는군요. 네, 야. 그렇습니다. 네, 날짜는 11월 14일부터 예. 이제 조만간 시작이죠. 11월 14일 내일 모레네요. 네, 부터 23일까지. 23일까지 10일간. 네. 야, 이거 한 3, 4년마다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2011년 이후 지금 되게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15년 아니 거의 15년 만에 다시 공연하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했는데. 2011년. 예, 11년 이후에 그때 처음 하고. 아니 2008년에 처음 하고. 아, 그래요? 네네. 어쨌든 11월 14일부터 23일이고요. 조금 시간이 좀 약 복잡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예. 화, 목, 토는 7시 반, 저녁 7시 반이고 수, 토는 2회예요. 2시와 7시 반. 예. 그리고 일요일은 3시 공연이고요.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입니다. 예, 지금 매표 상황을 모르겠는데 아마 곧 매진되거나 이미 네, 매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좀- 방송 듣는 분은 지금 당장 클릭하셔야 됩니다. 네, 이 작품은 2008년에 예술의 전당하고 일본시 국립극장하고 공동 제작해갖고 초연했는데 양국에서 한일 양국에서 아주 온갖 연극상을 다 예.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예.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오. 다시 이제 재공연되는 그렇죠. 겁니다. 1965년에 한일 협정 뭐 이런 걸로 네, 우리가 네, 국교 네. 정상화 됐으니까 딱 60년이네요. 표 많이 네. 남아 있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공연을 했는데 뭐 일본 관객들이 워낙 점잖잖아요. 근데 네. 기립박수를 받았고 네. 그리고 이번 서울 공연을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일본 순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예. 합니다. 아마 일본에서의 반응이 엄청난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작품은 제1동포 2.5세 극작가 겸 연출가인 정희신이 쓰고 그리고 양정웅 선생하고 같이 공동 연출한 작품입니다. 예. 그 70년대 일본 간사이 지방의 제일 한국인 가족이 운영하는 곱창집을 배경으로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정은 되게 비극적이지만은 공연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예. 어떤 희망적인 어떤 미래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는 그런 공연입니다. 희망적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응원하는 이 네. 작품은 또 워낙 뭐 많은 사람도 등장하고 인기도 좋기 때문에 정말 보기 힘든 공연일 뿐만 아니라 그 일본 배우, 한일 배우가 동시에 출연하기 때문에 더 이걸 제작하기 자체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중 이게 언어를 해야 되니까.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공연인데 앞으로 70주년, 80주년 때도 공연될지 안 될지 보장할 수 없는 공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 놓치면 정말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예. 네, 두 번째 작품은 극단 백수강부의 신작인 다 내 아이들입니다. 다 All 내 My 아이들. Son. All My Son. 그 아서밀러의 아서밀러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네.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 선돌 예. 극장에서 예, 2주 정도 하네요. 네, 좀 이거는 딴 공연보다는 조금 좀 길지만은 그래도 예. 또 백수강부 팬덤이 있고 예. 제가 또 진짜 애정하는
박완규 배우와 길혜연 배우가 나오니 또 아. 이분들 팬덤도 움직일 것 같으니까 예. 이것도 작아요. 선돌극장은. 그러니까 예. 빨리 예약하시는 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평일은 7시 반. 그리고 주말은 3시 공연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은 이제 인천 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있지만은 이 백수 강부를 대표하는 연출가인 이성열 연출이 그 아서밀러의 All My Son을 이제 재해석한 작품이고요. 그 무한 증식하는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공동체의 윤리 붕괴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책임 부조의 구조를 비판한다고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왠지 오늘 우리 부서진 풍경 했던 거랑 주제의식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이 시대, 우리는 책임지는 어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거는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비판에 포커싱 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젊은 관객뿐만 아니라 조금 그 중장년 관객들도 스스로 좀 반성하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이렇게 해서 막점 막후 10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을 보는 다양한 관점, 재미난 관점을 공유하는 막점 막후 10회 출연해주신 패널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모두 다 극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